100만 원을 집어넣자마자 이게 주봉으로 조금 강한 힘이 들어와서 한 번에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고, 와, 대박이네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2,000테더로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 14만 불로 익절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로 얼마 정도죠? 한 2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00만 원으로 한 2억 8천이면 거의 억대 연봉 2년 반치를 한 방에 뽑으신 거네요. 이게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매매법을 알려줬는데, 어떤 친구는 100테더 10만 원 돈이죠. 이거를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조금 시드가 있던 친구는 2천만 원 한 7억 정도 벌어가지고 집을 바꾼 것도 있고. 이제 남자들은 도파민 중독자다. 약간 전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는 요즘 통칭은 애견남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익절할 때는 익절하시고 가즈야 할 때는 가즈야 해도 되는데, 항상 도파민을 줄이셔야 돼요, 남성분들한테는. 영상 출연자의 실제 매매 일지는 이진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진트를 검색해주세요. 쿨가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산 지는 이제 거의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한강뷰가 제대로 나오네요. 여기요? 여기 봤는데 처음에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꿈이 한강뷰를 한번 보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집을.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매매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지금 갑자기 자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익절 나갈 것 같아요. 방금 잡으셨나 보네요. 예, 방금 잡았습니다. 어제 좀 트레이딩 해가지고 한번 크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대도 먹고, 원래 저는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고 익절을 좀 크게 가져가는 손익비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번 저도 한 번으로 다 맨징을 해버리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알트코인 이런 종류보다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솔직히 다룰 수 없는 여기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알트코인보다는 제가 비트코인만 거의 한 10년을 차트 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신 거는 어쩌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매매법이 있거든요. 보통 일봉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시간봉 보다가 작은 시간봉으로 보는데, 그때 자리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좋은 자리가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쓰시네요. 네. 왜냐하면 노트북이긴 한데, 이게 하나로 보면 순간적인 이제 단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빨리 들어가려면 모니터는 적어도 2개 이상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포터블 모니터라고 하죠. 네, 맞아요. 포터블 모니터고 쿠팡에서 가격이 한 10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어요. 네. 디지털 노마드 같네요.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제가 보통 기상은 새벽 5시예요. 와,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코인 트레이더라면 거의 새벽 5시가 이제 4시간 본 변경되고, 나스닥이 거의 종료하는 시간이라 그때 변동성이 좀 심하거든요. 제가 그때 차트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잠들었다가 다시 한 8시쯤 일어나요.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래 전업 트레이더는 아니었는데, 지금 전업 트레이더 한 지는 한 2년이 됐고, 코인은 한 201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차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쿨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쿨가이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촌스러운 건데, 제가 조금 손절 칠 때 조금 쿨하게 손절을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쿨하게 손절 치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쿨가이라고 지은 후부터는 좀 쿨하게 손절을 치시는 편인가요? 서서히 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게 쿨하게 치려고 노력하니까 쿨하게 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쿨하게 가장 크게 손절 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9천만 원이요. 와, 그러면 테더로 치면 몇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때가 한 6만 테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좀 차트를 좀 많이 이제 매매일지를 써서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작년 한 8, 9월 달 정도 였어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간에 이제 살짝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때 좀 눌림이 세게 와서 그때 본절로 9천만 원 수익 중인 거를 그냥 쿨하게 본절로 나갔습니다. 손해를 본 건 없어요. 그러면 9천만 원을 벌 수도 있었던 건데 결국 본절로 나간 거면 그때 좀 많이 배 아프고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게 물론 아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는 트레이딩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9천만 원이면 남들이 보면 이거 연봉 이상이고 되고 직장인들 치면 자영업자 치면 한순간에 벌기 힘든 돈인데 트레이더라면 이것도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 있고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쿨하게 본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년 차 트레이더라고 하셨는데 10년 전부터 코인만 하신 거예요? 코인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요. 제가 원래 이게 주식 이런 건 좀 도박이라는 좀 성향이 강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그 부동산을 시작했었거든요.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산이 증식을 하고 재테크가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제가 재테크를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2017년도에 그때 비트코인 엄청난 이제 불장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또 다른 재테크를 할 게 없나 했는데 그때 같이 제가 그 전에 그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영업에서 일했던 동료가 코인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해서 그때 계기로 해서 제가 코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17년 불장 때는 좀 어땠나요? 그때는 선물 시장도 없고 현물 시장만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온 국민이 전부 코인을 했었고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시로 오늘이 만약에 리플 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그때 200원이었는데 한 달 후에 그게 5,000원이 됐어요.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도파민이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업비트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그게 코인 투매가 나와서 한순간에 거의 그때 업비트 서버가 마비됐어요. 한순간에 거의 50% 정도 가까이 그 코인이 폭락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이낸스를 미국 법무부 장관이 폐지를 하겠다 그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없애버리겠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코인 시장이 미국, 중국보다 한국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에 그 가격이 요동치는 정도. 그러면 비트가 마이너스 50%면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8, 90%다 빠졌겠네요. 한순간에 다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던 돈이 거의 마이너스 90%가 순식간에 거의 찍었죠. 어땠어요 그때 본인은? 리플을 제가 좀 200원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한 5,000원까지 보니까 와 내가 정말 재테크에 소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거를 맞아보고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그때 멘탈이 심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프레시 할 겸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는 집에서 드세요? 네, 커피는 이거 제 제자분이 이걸 사주셨거든요. 바로 옆에 타이레놀이 있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거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제 두통이 심할 때가 많거든요. 많이들 다 드시지 않을까. 오, 여기 뭐 부스터나 뭐 프로틴 뭐 되게 많네요. 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예전에 PT를 받아본 적 있어요. 그때 추천했던 제품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어쩌지 덩치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이따가도 운동 가시나요? 제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4-5번 운동하려고 하거든요. 부엌에 술이 많은데 술도 좋아하세요? 제자분들이 사주신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게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이건 뭐예요? 작년에 이제 스승이 날 때 제자분들이 고맙게도 이제 편지를 써주시고 제가 이거 보고 감동받아서 제자분들과의 우애가 깊나 보네요. 네.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해째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비트코인이 작년에 좀 상승했을 때 제가 해체 발언 좀 많이 했나 봐요. 해체 한번 해주시죠. 내가 간다 했지?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익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보통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하루에 많아야지 2회 정도?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매매 횟수가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3회부터 이제 내동 매매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돈을 벌어도 딱 2번까지만 합니다. 하루에 2번. 하루에 딱 2번이에요. 손절도 만약에 2번 나가면 딱 2번만 손절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을 내가 졌는데 하루에 근데 만약에 자기 직전에 와 이거는 못 먹어도 그냥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나왔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순간에 처음에는 벌 수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한순간에 돈을 한 번에 다 잃어요. 이게 전업 트레이더를 하시니까 확실히 자기만의 뭔가 규칙과 철칙이 명확하시네요. 이게 제가 하도 두들겨 맞아봐가지고 이게 보통 코인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을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장에 먹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봐가지고 이거를 제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손익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큰 시간봉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그냥 이게 오늘이 딱 봤을 때 이게 롱으로 가겠구나.
숏으로 가겠구나 이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은 시간봉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큰 시간봉이 큰형님이라 칠게요. 큰 시간봉이 큰형님인데 아무리 작은 시간봉에서 좋은 타점이 나와도 큰형님이 힘이 세면 작은 동생이죠, 끌려 나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롱을 들어갔는데 큰 시간에서 숏이면 숏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살짝만 반등했다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시간봉을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고, 그리고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작은 봉에서 미세한 타점을 잡는다, 이런 말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제 제자들 중에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아야지 손익비도 좋고, 이거를 먼저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신 다음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라도 저는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제 매매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쿨가이님 매매법이 뭔데요? 오디시 매매법이라고, 제가 원래 포비시 매매법을 썼는데 이게 조금 노이즈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오디시라고 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좀 더 줄여야겠다 해서, 그리고 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싶어가지고 승률도 높이고 싶고 손익비도 좋게 만들고 싶고, 제가 좀 욕심이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매매법 쓰고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시도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가끔 저너 같은 경우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에도 잘 맞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4BC, 5DC 뭔지를 모를 것 같아서 4BC 매매법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비시라고 하면 4시간 봉하고 볼린저 밴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CCI, CCI 지표를 제가 많이 쓰는데, 특히 CCI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이걸로 남들이 안 써가지고 쓴 건데, 이게 코인 변동성이 조금 심하잖아요. 그리고 빠르고 속도랑 잘 맞아가지고, 특히 CCI 지표는 롱도 좋지만 좀 더 숏에 최적화된 지표거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로 통해서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CCI를 확인을 체크하고 제가 타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비시 매매법이에요. RSI를 보통 많이 보던데 CI를 보는 이유가 있으세요? RSI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요. 예시로 일봉 RSI 과매도 과매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인 속도랑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그 과매도 부근을 기다리려면 이미 여러 타점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른 CCI를 쓰면서 타점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RSI보다 먼저 타점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CC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4BC로 타점을 잡는 거를, 지금은 이제 포지션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옛날 차트에서 타점 나온 거 한번 좀 작도해 주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봉, 하루의 시작은 먼저 일봉을 먼저 봅니다. 일봉이 지금 CCI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CCI가 지금 현재 과매도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과매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게 어제 여기서 타점을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타점 들어가서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는 솔직히 못 먹어요. 여기서는 저는 익절 안 하고, 여기 갔다가 눌리거나 아니면 이게 포비시에서 여기서 이제 과매도 신호 나오면 이때 어깨에서 익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들어갔냐면, 이게 그 유명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발목이 어깨죠. 발목 어깨. 네, 발목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트레이딩 초보분들은 정말 밑바닥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밑바닥을 잡을 수는 있지만 운의 영역이고, 확인 매매 위주로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 때 잡더라도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게 가끔 방향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지만 시장 심리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일봉 CCI가 거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신기하게도 사람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장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 그때 저는 이제 롱을 많이 진입하는 편입니다. 승률이 높았고, 이게 보시면 일봉 CCI가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좋은 타점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저럴 때 일봉에서 딱 들어갈 때가 밑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네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밑바닥을 잡을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CI 일봉에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딱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봉 부근에서는 개미들 심리가 이제 이 시장 끝났다 이런 게 몰리는 구간이라 세력이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가 꽤 제 경험상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날봉에서 과매도 부근에서 이제 여기 심리가, 이제 개미들 심리가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4시간 봉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때 타점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원래 사람들 욕심이라면 이런 데서 잡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잡을 수는 있는데 운의 영역이라 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엣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이 돌파를 확인하고 마감 여기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가서 그 일봉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스윙으로 짧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선물은 이제 큰 시드를 투입을 하지 않고 저는 언제 큰 시드를 투입하냐면 이렇게 추세가 터졌을 때 여기 이럴 때 추세가 터졌을 때는 좀 시드를 과감히 투입하는 편이고 여기서는 이게 짧게 그냥 소액으로 조금 이제 감각을 살린다 정도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진입했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여기서 진입했고 이게 4시간 봉으로 제가 봤어요. 여기서 4시간 봉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솔직히 매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눌림목 이쪽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왜 타점을 다시 잡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으로 다시 이렇게 수렴을 지금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잡은 건데 이거를 잡을 때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 오디시로 통해 가지고 미리 제가 조금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나오면 돼요. ODC에서는 그러면 뭐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도 이제 지금 제가 이게 타점이 들어간 건데 지금 이렇게 타점이 들어가 있고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DMI 지표로 하는 거거든요. DMI 지표고 이게 보통 제가 5분봉이라든지 15분봉으로 미세 타점을 얘로 잡아요. 이거는 DMI를 통해 가지고 제가 CCI는 추세 방향 얘가 과매도 과매수 이런 거 볼 때 CCI를 사용하고 얘는 이제 추세의 강도 아니면 추세의 방향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과매도 과매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CCI랑 같이 조합을 해서 쓰면 조금 더 미세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CCI의 좀 노이즈를 더 줄여준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BC든 ODC든 스윙이라는 좀 매매 스타일에 최적화된 매매법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단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잘하는 제자들의 트레이딩 팀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스캘핑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5분봉 단타 매매도 해보고 이게 전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법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기본기를 먼저 익힌 다음에 매매법을 들어가면 누구든지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좀 제대로 하는 자리에서는 큰 시드를 넣고 지금 같은 관망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시드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큰 시드일 때는 얼마고 작은 시드일 때는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소액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면 거래소에다가 돈을 많이 안 두는 편이고 저는 거의 다 출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래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돈이 많이 잃더라고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 있을 때가 있어요. 트레이딩 많이 해보니까 저는 일단은 상승장에 조금 잘한다 그나마 잘한다 상승장에 좀 자신 있다 생각해서 큰 상승 예시로 들어서 자 볼린저 밴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가 간단하면서도 추세 확인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주봉 20평 위에 올라가 있죠. 저는 이 22평이 생명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22평이 올라갔을 때 뭐 페이크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추세가 터진다면 강하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캔들의 힘이라든지 지표 신호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이 캔들의 힘이 주봉적 힘으로 강하게 온다면 이게 이제 추세가 터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 제가 시드를 많이 밀어넣는 거고. 얼마 정도 밀어 넣으세요? 보통 이때부터는 이제 5천만에서 억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가 5천만 원 정도 트레이딩 하다가 좀 손절이 크게 나갔어요. 이때 한 3천만 원 잃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했을 때거든요. 2025년 4월 달인데 이때 제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운이었죠. 100만 원을 집어넣자마자 이게 주봉으로 조금 강한 힘이 들어와서 얘를 좀 더 가져가 박아서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때 100만 원 한 번에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고. 와 대박이네요. 그때 그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한다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운이 정말 좋았다. 시장이 먹여줬구나. 이 생각하고 그 돈을 거의 80% 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드로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이때도 아마 제가 시작한 게 2,000테더로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 14만 불로 익절하고 나왔어요. 추세가 강하게 터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로 얼마 정도죠? 한 2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8천만 원을 뽑고 200만 원으로 얼마를 뽑았다고 하셨죠? 2억이요. 이제 300만 원으로 한 2억 8천이면 거의 억대 연봉 2년 반치를 한 방에 뽑으신 거네요, 이 매매로. 보시는 분들이 저게 가능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1년에 많이 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추세가 터진다는 게 많지 않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터지겠구나라는 제 관점이 있었죠. 이거는 스탑로스로 여러분 걸어야 돼요. 저는 여기 주봉 20평이 빠지면 스탑로스를 건다라는 그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스탑로스 걸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추가 매수 들어갔고 2억이라는 돈을 물론 이제 한 번에 벌기는 정말 쉬운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한 번 먹여줬을 때 이게 내가 잘했다 보다는 시장이 먹여줬구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전부 출금을 했어요. 그럼 방금 같은 경우에도 좀 소액으로 큰 돈을 이제 만드셨는데 지금같이 좀 횡보나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질 때는 어느 정도 시드로 운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적은 시드로도 큰 시드를 만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돈을 많이 예전에 벌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으로 만약에 들이대면 여러분 시드가 다시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에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상승장 오기 전까지 감각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짧게 단타, 예시로 들어서 제가 한 추세가 터지면 억대도 먹을 수 있어요. 제 제자들도 그때 억대로 소액으로 억대를 먹으신 분도 익절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자분들 중에 케이스도 좀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먹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매매법을 알려줬는데 이게 제자들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100태도 10만 원 돈이죠. 이렇게 추세 터지는 거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100태도 한 14만 원 정도예요. 이거를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조금 시드가 있던 친구는 2천만 원 한 7억 정도 벌어가지고 집을 바꾼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제자는 또 있는데 여성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좀 전 잘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왜 그래요? 일단은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 구간이 오면 여기서 조금 이제 익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남성분들은 가즈야 하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 말이 즉슨 이제 남자들은 도파민 중독자다. 뭐 그거보다는 좀 약간 호르몬이죠. 약간 전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약간 공격적 성향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내가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솔직히 여기서는 요즘 통칭은 애견남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익절할 때는 익절하시고 가즈야 할 때는 가즈야 해도 되는데 항상 도파민을 줄이셔야 돼요. 남성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2억 8천 시드를 만든 거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매매법을 어쨌든 제자분들한테 알려줘서 사실상 스승보다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배 아프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 배가 아파요? 제자분들이 잘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제자분들을 좀 제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 MBTI가 ENFJ거든요. ENFJ는 약간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제자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좀 그런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창문 보니까 이런 뭐 네. 편지 문자도 있던데 네. 이런 게 방금 풀가이님이 품은 마음으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 거 아닐까. 이것도 감사하게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저한테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더 잘 챙겨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안 했고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좀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이제 반응 같은 거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런 유행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부 그걸 따라가니까 제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뉴스라든지 이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손익비라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손익비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 손익비 좋은 자리만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게 제가 승률이 좋아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예전에는 단타를 제가 정말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성향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많이 치면 칠수록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번 100번 잘 벌다가 한 번 실수로 크게 잃은 경험이 꽤 많았어요. 제가 그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싶어가지고 손익비 내가 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예시로 한 50%에서 뭐 60% 심지어는 뭐 40%가 돼도 좋은 손익비 크게 먹는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내가 시드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법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4BC라는 매매법을 처음에 정착을 하고 이 4BC가 결국에 4시간봉, 볼린저밴드, CCI 세 가지를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시는데 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포비씨만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이제 CCI를 보기 때문에 CCI가 만약에 이게 100% 완벽한 지표라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 본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항상 이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노이즈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변수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변수를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려고 제가 좀 더 디벨롭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이제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지표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지표를 많이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일단은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물론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캔들 거래량, 지지저항 다 중요한데 물론 그 기본은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 지표는 거의 저도 참고 위주로 많이 보고요. 하지만 이게 지표를 봄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다. 예시로 이제 초보분들은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플레이를 하면 그래도 이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 못하는 분들은 뇌동매매를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 돈을 잃게 되고 이제 지표 매매를 하는 장점이 뭐냐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규칙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오디시라는 거에서도 또 더 디벨롭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시장은 계속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 저는 계속 트레이딩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매매 연구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매매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차트를 요즘 많이 보지는 않고요. 아침에 보통 한두 시간 좀 보다가 잠깐 보통 저는 4시간봉 바뀔 때 그때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4시간봉 위주로 오후 1시, 오후 5시, 밤 9시 이 정도일 때 좀 확인하고 만약에 추세가 제가 잘하는 장 있잖아요. 그 추세가 크게 터질 때는 그때는 솔직히 24시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중해야죠. 좋은 장이 왔으니까 제가 장이 왔으니까. 지금 구사하고 계신 매매법을 네. 뭐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충분히 배워서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세요. 제가 제 수강생이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지나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전업 트레이딩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 제가 조언을 하자면 일단은 직장을 하면서 부업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레이딩의 영역은 심리가 80%예요. 그래서 심리 영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트레이딩은 잘 되고 그리고 5분봉, 15분봉으로 뭐 단타 안 하시고 4시간이라든지 8시간 이런 걸로도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트레이딩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제 제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업 트레이더 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었어요? 트레이딩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사업을 했었고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사업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판매하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잘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트레이딩하고 겸하다가 트레이딩이 잘 돼가지고 사업을 접고 전업 트레이더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집이 여기 아니에요. 원래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에서 사업 망하고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신 거네요. 네,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업적으로 빚도 많은 시기였고 그때 사업이 망하니까 트레이딩도 정말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에 수중에 10만 원도 없었을 때인데 저도 좀 신기할 정도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다이나믹하죠, 솔직히. 여기서 와서 이걸 보니까 내 거를 더 이제 더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트레이딩도 요즘은 더 규칙을 좀 빡세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침실에는 자전거가 있던데 평소에 타세요? 바로 옆에 침대 옆에 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면 귀찮을 때 헬스장을 안 갈 때가 있어요. TV 프로그램 보니까 연예인 한 분이 아무리 귀찮아도 자전거는 한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샀고 지금 한번 타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운동합니다. 더 빨리! 핸드폰으로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차트 보고 있어요. 저는 바이낸스를 좀 좋아해서 바이낸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잡은 포지션은 입절하셨나요? 아직 입절 안 했어요. 입절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면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오전에 포지션 하나 잡고 네. 수익권이었다가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되게 덤덤하시네요. 이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차트 분석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신경을 거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신경 쓰는 순간 내동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서 소위 깡통을 차신 적이나 아니면 전 재산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억을 날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번 이상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럼 깡통 차시고 인생의 어찌 보면 밑바닥을 찍으신 건데 트레이딩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정도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2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규칙 정하고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깡통을 찼을 때와 지금의 마음적인 아니면 매매 원칙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출금입니다. 첫 번째로 환희장대. 그때 정말 무섭거든요. 그때 한 번에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분할 익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익절하고 출금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익절하고 더 집어넣었죠. 많이 벌었으니까 더 벌고 싶은 사람의 욕심. 그 욕심에 지배됐을 때 항상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깡통 차시고 네. 소위 말하는 B2라고 하죠. 뭐 대출 받거나 막 그러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용도가 좋아서 3천 5천만 원까지 대출받아서 선물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B2로 다 날리고도 어쨌든 기사회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네, 제가 일단은 어떻게 올라오냐면 비투로 빚을 날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소액으로 챌린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첫 챌린지 성공한 게 100만 원 돈으로 5천만 원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바로 한순간 된 게 아니었고 6개월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성공을 해보고 느낀 거지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CD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으로 돈을 불려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큰 돈도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액으로 큰 돈을 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큰 돈으로 내가 들어와서 돈을 다 날리면 무너지지만 100만 원으로 이제 큰 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트레이딩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레이딩을 혼자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책이나 강의나 뭐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처음엔 독학을 하다가 유튜브도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22년도에는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그래도 손익비를 배웠거든요. 제 스승님한테 그때 잘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옆에서 보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면 보통 단타나 스캘핑을 치시던데 아까 스윙 나온 거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보는 게 안 힘드세요? 처음에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빨리 익절하고 싶고 손절을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인데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제 본능과 거리가 멀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산책을 좋아해요. 바깥에 산책을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고 영화 많이 보고 내가 넷플릭스 신작 나온다고 하면 신작 위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조금 트레이딩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 돈을 출금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쉬고 아니면 여행을 가던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출금을 한다는 기준이 있으세요? 딱히 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좀 많이 벌 때입니다. 이거는 내가 평소보다 조금 많이 벌는데 이런 기준이 있고 특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때 한번 트레이딩이 끝나면 목돈이 생기거든요. 그때 거의 80%를 출금해요. 그렇게 출금해야지 도박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동매매죠, 도박도. 업비트에서 출금했던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때가 제가 많이 먹어서 83,000불? 1억 1천만 원 정도 한 번에 출금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100만 원대에서 그 2억을 만들었을 때 이때도 한 1,800만 3천불 물론 여기서 8만 3천불도 먹고 1만 3천불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수익이 클 때는 웬만해서는 빨리 출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의 불장을 다 겪으신 건데 과거 불장이 이제 이어져 오면서 지금 코인 불장은 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그래도 시간이 빨랐거든요. 근데 주기가 빨랐는데 이번 주기는 시간을 굉장히 좀 느려뜨렸다? 길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쿨가이님이 좀 저희 이진트 시청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처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라는 루트가 있나요? 제가 초보 시절에 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제 제자들이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저는 처음에 배우면 닥치고 그냥 하라고 그냥 300회 무조건 300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나는 이제 강의를 배웠으니까 여기서 크게 벌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강의를 배운 토대로 이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소액으로 300회 500회는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일지를 적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귀찮은 작업이지만 매매일지를 적은 분들이 탑 트레이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00회를 매매일지 쓸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만시간이 법칙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만의 규칙 만들고 적응이 되면 충분히 시대가 우상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매일지는 보통 어디다 써야 돼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블로그에다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PPT로 하셔도 되고 엑셀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툴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더 툴로 이게 오디시 매매 팀원이 한 거 매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툴로 매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작성은 어떻게 해요? 작성은 여기 기록 추가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작성 이렇게 누르시고 종목, 그 다음에 뭐 승리, 뭐 로스, 패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 추가가 누르면 아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에 메모해서 차트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손절이 나갔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많이 적다 보면 내가 여기 어디에서 잘하는구나를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로 복귀를 해서 내가 못하는 자리, 여기서 왜 손절은 나갔는지 확률을 높이는 거죠. 본인의 트레이딩 확률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매매일지는 필수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진짜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하나같이 다 매매일지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쓰고 있고요. 아직도 그 일본에서 최고령 90세이신 그 슈퍼 트레이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아날로그 종이로 매매일지를 쓰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쿨가님 보통 점심 식사는 언제 하세요? 4시간 봉 바뀔 때 1시 타임에 딱 그거 보고 바로 점심 먹습니다. 지금이 12시 45분 정도 되니까 나가서 드세요? 아니면 해 먹으세요? 해먹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고요. 트레이더들은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처리가 좀 귀찮아서 보통 나가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놀부 좀 직영점이 있거든요. 여기 좀 고급스럽고 맛도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밥 먹는 거 중에. 지금 뭐 익절 나가신 거예요? 지금 밥 먹는 중에 곧 여기 걸리는데 익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보통 5분 보고 들어갔을 때는 한 15% 정도 먹거든요. 그냥 지금 익절 나가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얼마가 15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게 매매 안 된다고 막 쉬러 막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내가 매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지표로 통해 가지고 조금 많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지표를 봄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 지표 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지표는 일단 저 같은 경우 큰 시간을 봉을 보잖아요. 큰 시간 봉에서 지표를 딱 보면 나는 좀 이때 매매가 잘 됐지 하면서 빨리 그거를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소액 처음부터 막 바로 너무 하지 않고 조금 확실한 자리 예시로 좀 쉬고 오면 4시간 봉에서 좋은 자리 나온다 이런 자리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승률이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처음에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원인 중에 시장이 조금 변해서도 있을 거고 내 멘탈이 갈려서 또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구별을 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구분을 하려면 제가 평소에는 잘하다가 손절이 뭐 연속으로 2번, 3번 났다. 그때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 조금 행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시드가 갈리는 장이 왔구나. 그때는 좀 매매를 쉬시던가 뭐 15분, 5분 봉 잘했는데 방향이 갑자기 추세가 전환된 거죠. 그 방향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시간 봉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이게 롱인지 숏인지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짜 트레이더들은 눈치가 진짜 빨라야 되네요. 무조건 빨라야 돼요. 큰 시간 봉으로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위로 내려가는지 저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가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볼린저 밴드 22평은 저는 생명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봉이나 4시간 봉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4시간 봉을 아래로 돌파한다 음봉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숏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22평 위로 양봉으로 돌파한다 이때는 눌림농 위주로만 봅니다. 이런 설정을 방향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자분들 중에 바쁘신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었나요? 제 제자분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투시는 분이 계신데 저보다 엄청나게 월등히 바쁘고 그분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8천만 원으로 40억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저도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때 스윙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차트를 크게 봐가지고 본인만의 타임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신 거죠. 쿨가이님 그러면 현재는 좀 전체적인 계좌가 월별로 좀 우상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월 단위로 하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 거. 한 번 익절에 5만 불인 거예요. 5만 불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2억 찍을 때 와 10만 불이에요. 10만 불인데 이때 14만 불이거든요. 제가 이때 10만 불 때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도 이렇게 수익 6만 불. 6만 5천 불 9천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5만 7천 불 이것도 10월 달